안녕하세요. 자, 다들 잘 푸셨어요? 예. 그럼 한번 맞춰보죠. 예. 자, 그래요. 자, 32회차입니다. 32회차는 작년 33회보다는 좀 쉬웠어요. 원래 시험이 우리 공법은 짝수 회차가 좀 쉽고 홀수가 어렵고 그래요. 올해는 그럼 몇 회예요? 34회. 올해는 쉽겠네요. 자, 4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최근 7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에서도 특히 수리권자, 수리권자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자, 먼저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광역도시계획 수리 기준. 기준 나오면 뭐라고요? 국장이다. 이거는 딱 세팅을 하셔야 돼. 우리 앞에서도 배웠잖아요. 광역도시의 수립 기준,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국장이 정한다. 자, 2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관할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수립해야 된다.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을 물어본 건지 광역도시계획을 물어본 건지. 광역계획권 지정은 같은 도면 도의사가 지정하죠. 그러면 수립은 같이 공동 수립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같은 도 안에 광역계획권이 지정돼 있으면 그 광역계획권 안에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수립은 공동 수립이에요. 자, 지정은 단독 지정, 수립은 공동 수립. 그래서 도지사가 수립한다가 아니라 도지사가 지정하면 그 안에 있는 시장 군수가 광역 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수립 기억하시고, 답은 2번이 틀렸죠.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를 물었어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군, 그리고 관계 시장 군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광역도시 수립할 때 절차, 기공지수 하죠. 기초조사하고 공청회하고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거쳐서 수립합니다. 그러면 수립권자가 시도지사다. 시도지사다. 그러면 그때는 해당 시도의회 의견 드려야겠죠.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관계된 시장 군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수립권자가 시장 군수다 그러면 어디? 해당 시군의회 의견 드려야죠. 그러니까 시도지사면 시도의회와 관계 시장 군수 의견 듣고, 시장 군수면 시군의회 의견 듣죠. 이 표현을 미리 관계 시도, 시군, 그리고 관계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라. 그러면 의견 요청을 받은 지방의회 등은 몇일 이내 의견 제시해야 돼요.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지방의회 등의 의견 청취,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거쳐서 수립해요. 자, 그래 보시고,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광역도 수립할 때 기초조사하죠. 기초조사 실시합니다. 근데 기초조사를 실시했으면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해야 되죠. 그리고 정보 체계가 구축되면 몇 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해야 돼.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 기초조사 정보체계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타당성 검토다 그러면 안 돼요.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하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해서 그 기초조사에 대한 변동사항을 확인해서 정보체계에 반영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5번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있으면 관할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죠. 수립해서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시장 군수가 3년 내에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죠. 자,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광은 3광이라고 그랬죠. 자, 수립권자.
광역도시 수립하는 수립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구분에 따라 수립하죠. 자, 보세요. 국장이 어떨 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죠.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시도지사가 3년 내에 승인 시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계획과 관련됐으면 국장이 수립하여야 한다. 그죠? 그리고 광역계획권이 시도에 걸쳐 있으면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있으면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군수가 3년 내에 승인 시청하지 않으면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런 의무적 수립권자 꼭 체크하시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빵꾸노트 수립권자 확인하시고. 자, 이거는 하여야 한다. 그런데 요청이 있으면 같이 수립합시다라고 요청이 있으면 수립권자와 지정권자가 공동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수립권자 꼭 기억하시고요.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머지 지문들 꼭 다 이해해 놓으시 바라고요. 자, 41번 광역도시계획 여기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42번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도 최근 5번 출제가 됐습니다. 기본계획.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나오면 맞춰주셔야 됩니다.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나세요. 자, 기본계획은 원칙은 관할구역의 장 6명만 수립하죠. 원래는 관할구역에 대해 수립하지만 또 수립 제외 시군적도 있죠. 근데 거기서 기본계획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잘 나오니까 잘 틀리고 잘 물어보는 부분이니까. 자, 1번.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로서 인구 20만 명 이하의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어느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 시골에 있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다 그래야죠. 항상 반드시 기억할 것은 수도권에도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이죠.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시군의 위치가 수도권에 있으면 무조건 수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수도권에 속하고 틀렸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인구 10만 이하 시군이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수도권에 속해 있으니까 뭐 인구 따지지 말고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죠. 자,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죠. 1번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2번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합계획이니까 기본계획에는 생활권 설정, 인구 배분, 뭐 이런 방제 방법, 뭐 기반시설 정책,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이 기본계획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요즘 장마 많이 졌죠. 많이 이렇게 장마가 많이 오고 막 비가 막 오고 하는 이유가 기후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전략 정책에 관한 사항도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됩니다. 자, 이런 기본계획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된다. 광역계획권이 지정돼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됐는데 그 광역계획권 안에 시군이 당해지역의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되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이 부딪히면 뭐가 우선한다?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그것도 기억하시고 상위계획이 우선한다. 이런 지문들 꼭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가 없는데 기본계획은 관할구역장이 수립하는 거잖아요. 관할구역장은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라고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타당성 검토는 없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수립권자는 6명인데 그 중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는 광역자치단체장이잖아요. 이들이 수립할 때와 그리고 도 안에 있는 시장, 군수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자, 이들은 기본계획을 기공지수해서 수립했으면 협의 심의 거쳐서 확정하지 국정한테 승인 안 받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군수는 기공지수에서 수립했으면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돼? 도지사의 승인을 받죠. 자, 그래서 이 4명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 국장한테 승인 받는다 이러면 안 돼. 대신 국장한테 승인은 안 받지만 국장과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할 때 국장도 포함해서 한다. 요거 하나만 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명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변경합니다. 단 이때 협의에는 국장과 협의도 포함한다. 그 이유는 국장의 승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국장한테 승인 받았는데 지금은 국장한테 승인 받는다 그러면 안 돼요. 대신 뭐 한다고요? 관계된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국장도 포함하더라. 그것만 주의를 하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이런 질문 맞고 그래 승인은 시장 군수만 도지사한테 승인 받는다. 기공지수, 협심, 확승 이렇게 기억하시고 수립권자 그리고 수립 제외 지역 그리고 또 인접 지역도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는 말도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기본계획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기본계획 보시고 답은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자, 우리 기반시설 관리계획 내용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이를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런 도시군 계획 시설도 여기에는 뭐 매수 청구도 있고 시설 사업도 있고 기반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구분하는 것도 있고 이 파트가 있는데 여기도 뭐 거의 뭐 매년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종합형의 문제죠.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유형을 물었어요. 자, 뭐 43번은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도로 놓겠습니다라고 도로가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면 우리는 그를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도로 놓겠습니다라고 결정한 부지예요. 자, 그런데 도시군 계획 시설이 결정됐으면 시설 사업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정 기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장기 미집행 시설로 보죠. 몇 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로 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내 거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매수무자는 매수를 해야 될 텐데 여기 매수무자가 지방공사한테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했어요. 그러면 지방공사는 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맞나요? 자, 우리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은 장기 미집행에서 시설 채권은 매수무자가 지자체일 때만 채권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방공사는 채권 발행 못합니다. 매수무자가 지자체이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또는 매수 청구한 대상 토지가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일 때 3천만 원이 초과될 때 초과 분해돼서 채권 발행할 수 있죠. 지방공사는 채권 발행 못해요. 매수무자가 누구일 때만 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요? 지자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매수무자가 지자체일 때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은 지방공사 때문에 틀린 거예요. 지자체일 때 채권 발행할 수 있죠. 자, 2번 시설 채권 부지 매수무자는 매수 결정을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 매수해야 한다. 여기서도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에서 꼭 기억할 것. 매수 청구라면 매수무자는 몇 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요. 여부 결정은 6개월. 매수하기로 결정했으면 몇 년 이내 매수해야 돼요? 2년 이내 결정했으면 2년 이내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6개월은 매수 여부 결정, 그리고 매수하여야 한다는 2년. 자, 여기는 이미 결정했잖아요. 결정했고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알렸어요. 그러면 2년 이내 매수해야 되나요? 2년. 기억하셔야죠. 자, 여기는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한다. 요 지문을 기억하셔요. 결정했으면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여기도 한 가지만 또 조심할 것은 결정했으면 6개월 이내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 매수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를 이제 또 어떻게 물어볼 수도 있냐면 2년이라는 숫자는 외웠거든요. 그러면 매수하기로 결정했으면 매수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 매수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매수 청구는 6개월, 매수 청구를 하면 6개월이내 매수 여부 결정하고 결정을 알렸으면 그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 매수무자는 매수해야 한다. 그래서 요 부분 조심하시고. 자, 그리고 또 요 부분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3번.
공동구 설치 기준 얼마를 초과하는 200만 제곱 초과하는 요 숫자 가로 키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셔야 돼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개발 사업의 시행자라든지 뭐 정비 사업의 시행자라든지 신도시 사업을 하는 시행자라든지 이런 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의무적으로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동구가 이제 이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준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200만 제곱 초과할 때 이 숫자를 꼭 기억하시고 공동구 설치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자, 우리 법에서는 일반적인 기반 시설의 설치와 관리 관한 사항을 두고 있고 또 별도로 공동구 설치 관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공동구 설치와 설치된 시설의 관리 그리고 또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광역시설. 광역시설도 일반적인 도시군계획서를 설치관리 규정에 의합니다. 광역설치도. 그런데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이 어떤 시설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거죠. 그러면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자, 여러분 도로 놓기에 설립된 법인이 어디예요? 한국도로공사. 철도 놓기에 설립된 법인은 철도공사. 그래서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국도로공사라든지 철도공사라든지 법인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요 지문도 2번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지문들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도시군계획 시설채권. 도시군계획 시설채권은 어디서 나와요? 장기 미집행일 때 매수무자가 지자체이면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지자체는 채권 발행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시설 채권은 채권이라는 것은 매입한 사람한테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의 상환 기간이 있어야죠. 그러면 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은 몇 년을 범위내서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자, 이 최저 기준은 없어요. 그러나 참고로 상환 기간을 5년부터 10년 사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건 어디서 나와요? 이 상환 기간. 우리 시설 채권은 10년 이내에서 제로 정한다. 최소 기준이 없는데 최소 기준 5년부터 10년 사이에서 조례로 정하는 상환 기간이 조례로 정하는 채권이 있죠. 그게 뭡니까? 도시개발법에 있는 도시개발채권은 5년부터 10년 사이에서 상환 기간을 조례로 정해라. 그래서 도시개발채권의 상환 기간은 최소 5년, 최대 10년이에요. 그런데 시설채권의 상환 기간은 최소는 없고 10년 이내에서 조례 정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셔요.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은 10년 이내,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 기간은 5년부터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발 채권. 그래서 상환 기간도 비교하시고. 자, 답은 여기는 1번이 답이죠. 매수무자가 누구일 때만 채권 발행할 수 있다고요? 지자체일 때만. 지방공사 이렇게 살짝 이어서 물어보면 이 지방공사는 채권 발행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고요. 시설에 대한 종합형의 문제가 출제가 됐고,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도 매년 출제된다고 생각하시고, 7회면 매년 출제된 거랑 마찬가지다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자,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이 있다. 틀린 것은 도시군 지구기사지 있죠? 지구기사지. 자, 그러면 1번은 뭘 물어보냐면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맞나요?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장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장이 위반할 수 있다. 그래서 국장이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경우 국가계획이 나오면 되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가계획. 그리고 기본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기본계획은 아예 국장이 수립권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건 거짓말이고. 자, 여기 맞죠? 그래서 국장이 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또 하나는 어떨 때? 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한다든지 또 누가 말 안 들으면 시장군수가 관할구역장이 국장의 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불응할 때 그럴 때는 국장이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 빵꾸 노트에 3개 나와 있을걸요? 안 나왔을까요? 이럴 때 나올 때 한 번씩 관련해서 볼까요? 국장이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경우 자, 안 나왔나? 예, 안 나왔네요. 제 머릿속에 있네요. 자, 국장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경우 예, 요약집에는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가계획 그리고 이 이상의 시도에 걸쳐 그리고 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불응할 때 그럴 때는 관리 위반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관리계획에서 제일 잘 물어보는 게 뭐라고 했어요? 주민의 위반 제한. 주민이 위반권자는 될 수는 없는데 위반해 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죠. 그 시험에 제일 잘 나온 부분이에요. 자, 주민이 위반권자 여기서 주민은 이해관계인도 포함합니다. 예,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5개 꼭 기억하셔야죠. 주민이 위반권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 뭐라고요? 기지, 산대, 입. 기지, 산대, 입. 기가 뭐예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해서 위반 제한할 수 있죠. 지가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위반을 제한할 수 있죠.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 그리고 대가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 중에는 뭐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자, 그래서 제한할 수 있어요.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내용 꼭 기억하셔야 돼. 기지산대. 근데 제한할 때 손 들고 제한하면 안 되고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동의 얻어서 얼마? 5분의 4 이상. 그리고 나머지 지산대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얻어서. 이때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면적 포함해요? 아니면 국공유지 제외해요?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도시개발법에서는 포함, 국토계획법은 제외.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권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맞죠? 기지, 산대, 입,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 제한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3번 지문도 기억하셔야죠. 관리계획 위반할 때. 자, 위반할 때 우리는 위반권자는 지구기사지 위반할 때 기초조사도 하고 주민의견 청취 열람도 하고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을 거쳐서 위반하잖아요. 계열집, 그죠? 그런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기초조사해야 되죠. 근데 이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 포함해야 되죠. 근데 요 놈을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요 생략 규정 이번 절차에서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생략 규정을 정리를 잘 하시라고 그랬죠. 요 놈들 공통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재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를 공통으로 생략할 수 있는 사항, 공통 생략사항은 뭐라고 그랬어요?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내용이 뭐일 때는 공통 생략할 수 있다. 지구 관리계획 지구 기사지 중에 지구 단위 단위와 관련된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나 그리고 뭐 지구 단위 계획이 어쩌고저쩌고 나왔다. 그리고 또 결정된 사항을 해제할 때는 지구 단위와 관련 사항이나 해제는 공통 생략 사항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빵꾸 노트 있고요. 자, 그럼 여기도 보니까 위반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나왔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나왔네. 관리 내용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까? 자, 요 문장, 요 단어 나오면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래도 맞고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다. 이래도 맞고 토지 적성 평가 생략할 수 있다. 이래도 맞고 기초조사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래도 맞아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와 관련된 상이 나오면 공통 생략상이다. 이 지문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 4번은 우리 관리객 지구기사지. 지구기사지가 위반되고 기열집에서 위반되고 그리고 협의 심의 거쳐서 관리객이 결정 고시되죠. 자, 그러면 관리객이 결정 고시가 되면 후속 조치로서 뭘 해야 돼요? 관리객은 예,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후속 조치로서 결정된 내용에 대한 지용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러면 도시군 관리객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이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관리객 효력은 발생한다. 여기를 다음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자, 그러면 4번은 뭐라고 나왔어요? 관리객 결정 효력은 지용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그랬죠? 네, 요 다음 날 아니고 고시한 날부터 예, 시험에 여러 번 지문 나왔습니다. 여러 번. 답도 여러 번 됐어요. 이런 거 틀리면 큰일 나죠. 큰일 나. 지용도면을 고시. 답은 여기 몇 번이 답이에요? 4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예, 관리객 위반은 누가 해요? 위반은 원칙은 6명이 관할구역에서 하죠. 그런데 관할구역에서는 이 관리객 내용 지구기사지 이걸 관할구역에서는 관할구역장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접이 나오면 어떻게 지구기사지를 위반하는데 인접지역이 포함돼서 위반될 때는 인접 나오면 요 인접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 인접지가 포함될 때는 협의하여 공동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한다. 이 단어가 나와야 돼요. 관할구역에 있으면 관할구역 장이 자기가 스스로 하면 단독으로 하면 되는데 인접이 포함된다. 그럴 때는 협의에 의해서 공동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하라. 근데 협의가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때는 같은 도일 때는 도지사가 시장 군수 중에서 지정해주고 인접지역이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 지정해 달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인접 나오면 이렇게 키워드 딱 요 단어 딱 나왔다. 관리객에서 이 단어 나왔다. 그러면 협의해서 공동 위반하거나 위반을 정한다. 이게 키워드니까 정리를 잘 하시고. 자, 그래서 관리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답은 4번이죠. 답만 달랑 외우지 마시고 여기 있는 지문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기출 문제는 그게 공부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 여기 있는 지문들이 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설사 틀리게 반대로 물어보더라도 그 문장을 찾을 수 있어야 돼. 예, 틀린 문장을 맞게 물어보고 맞는 문장은 틀리게 바꿔서 이렇게 변형돼서 나오니까 여기 있는 지문들. 그래서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자, 보시고 답은 4번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들 그래서 지용도면 고시한 날 제한 기지사인데 여기는 키워드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지구기사지 관리기획 내용 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자, 우리 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뭐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한다고 했어요? 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구역이 지정돼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지구단위 계획대로 개발행해야 되죠. 즉 지구단위 계획대로 건축하고 용도 변경해야 되죠. 지구단위 계획. 그죠. 지구단위 계획대로 건축하고 용도 변경해야 돼. 이게 효과잖아요. 근데 단 무엇은 안 해도 돼. 공사용 가설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설 건축물은 지구단위 계획대로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구역과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공사 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 건축물. 여기 놓은 포인트는 공사용 가설 건축물입니다. 공사에 필요한 가설 건축물입니다. 가설 건축물은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 용도 변경하지만 공사용 가설 건축물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1번은 예, 가설 건축물이잖아요.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한다. 그럴 필요 없어요. 가설은 X. 예, 가설은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 부분들
기억하시고. 그러면 구역이 지정돼서 그 안에 계획을 수립할 거예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은 해당 용도적 특성 고려해서 수립해야 되겠죠? 그죠? 지구단위 계획인데 구역이 일반 상업적인데 그 상업적인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그 용도적 특성을 고려해서 해야지 전혀 다르게 수립하면 안 되죠. 계획 수립할 때는 용도적 특성을 고려해서 수립한다. 자, 그리고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의 큰 특징. 자, 우리 일반 시군적에서는 관리계획 입안은 시장군수하고 결정은 도지사가 하잖아요. 근데 시장군수가 입안도 결정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죠. 뭡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은 자기가 입안했으면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 시장군수가 관리계획을 직접 입안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은 자기가 입안하면 제가 직접 결정해요. 도지사가 결정 안 해도 돼요. 이 지문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도 다 뭐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다. 지구기사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 결정을 시장군수가 직접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지문들 기억하시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어디다 지정해요? 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디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개발이 실시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그러면 관광특구는 관광단지는 개발이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쁘게 개발하기 위해서 관광단지 전부에다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에다 지정할 수 있죠. 개발이 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개발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보충.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보세요.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과 용도 변경합니다. 그러나 가설 건축물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개발이 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 합니다. 그리고 구역이 지정됐으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몇 년 이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3년 이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지정의 효력이 상실합니다. 시료가 2개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돼. 요거는 구역시료. 시료는 무조건 다음 날이에요. 자, 그리고 5년은 뭐예요? 계획시료. 주민이 제안했을 때 제안한 경우에 하나죠. 제안했는데 제안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됐어요. 그런데 5년 내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계획시료 3년, 5년 이것도 박스형으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시료 규정이 2개 있습니다. 3년하고 5년. 그리고 시료는 무조건 언제라고요? 다음 날. 이렇게 기억을 꼭 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도 시험에 잘 나오는구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계획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듭니까? 예, 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계획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답은 여기는 1번이 답입니다. 자,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개발 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기소. 이거 지난주에 33회 때 나왔던 문제죠? 32회 때도 똑같이 나왔어. 자, 그러면 개발 32, 33, 2년 연속 출제가 됐죠. 개발 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자, 이거 어떻게 정리하라고 했어요? 새로운 공공시설은 누가 갖는다? 새로운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자, 첫 번째 무상기속을 보는 거예요. 새로운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기속돼요. 개발 행위를 한 자가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기속돼. 그러면 새로운 공공시설이 설치됨으로 해서 용도가 폐지돼서 불용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누가 가져요? 종래 공공시설은 개발 행위를 해준 자가 같죠. 개발 행위를 한 자가 같죠. 개발 행위자. 그런데 그 개발 행위를 해준 자가 행정청일 때와 그리고 행정청이 아닐 때, 자, 그럴 때 이 종래 공공시설의 무상기속 범위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행정청일 때는 어떻게? 금액 상관없이 각각
종래 공공시설을 전부 무상기속하고 개발 행위를 해준 자가 행정청이 아닐 때는 어떻게? 이 새로 설치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법조 위에 있네요.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종래 공공시설이 무상기속됩니다. 여기 32회, 33회 때 이게 다 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 풀어볼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네. 개발 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기속에 관한 설명이다. 공공시설 기속. 네, 틀린 것은. 자, 1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행정청이네 개발행위자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이거 새로운 공공시설은 개발행위자가 누군지 따지지 마세요. 새로운 공공시설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무상으로 기속된다. 1번 맞죠? 새로운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기속된다. 무조건 묻지도 따지도 말고. 자, 그 다음에 2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행정청은 자 행정청이 개발행위 끝냈어. 그러면 언제 무상 기속되느냐? 자, 두 번째 지난주에 이거 설명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무상 기속 시기. 그래서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복습만 하셔도 돼. 각각 이 범위 내에서 무상 기속하잖아요. 그런데 개발 행위를 한 자가 행정청일 때는 언제 각각 무상 기속된다고 그랬어요. 언제? 행정청일 때는 준공 검사를 받고 끝나면 그 다음에 기속될 공공시설의 종류와 세목을 통지한다고 그랬죠. 이 세목을 통지한 날 각각 무상 기속된 걸 보고, 그리고 개발 행위를 한 자가 행정청이 아닐 때는 아까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종래 공공시설 무상 기속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행정청이 아닐 때는 반대로 그리라고 그랬죠. 예, 먼저 다 지으면 기속될 공공시설의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에게 통지하고, 그리고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각각 기속된 걸로 본다. 그래서 기속 시기가 행정청일 때는 세목을 통지하면, 그리고 행정청이 아닐 때는 준공검사 받음으로써 기속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3번은 뭐 기속 시기를 물어본 게 아니고 준공검사 마쳤고 세목을 통지한다. 그러면 행정청일 때는 이 세목을 통지한 날 각각 기속된 걸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3번 지금 맞고. 그 다음에 4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닐 때,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기속된다. 맞나요? 행정청이든 행정청이 아니든 새로운 공공시설은 관리청에게 무조건 무상 기속. 그러니까 여기는 새로운 공공시설이잖아요. 관리청에 무상 기속된다. 자, 4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설치 때, 자, 여기는 행정청이죠. 그러면 종전의 공공시설은 어떻게? 그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기속되죠. 여기는 금액 상관없이 무상 기속된다. 그런데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니되 그 개발행위로 용도 폐지되는 시설,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기속된다. 어디다 틀렸어요? 5번이 틀렸네? 행정청이 아니니까 이때는 새로 설치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종래 공공시설이 무상 기속돼요. 여기는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자, 여기 정리하면 행정청일 때는 종래 공공시설만 보시면 돼요. 행정청일 때는 행정청에게 전부 무상 기속. 그리고 비행정청일 때는 종래 공공시설은 어디에서만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여기가 설치 비용이 80억이 들었으면 종래 공공시설도 80억에 해당하는 만큼만 무상 기속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요 무상 기속에 대한 요 부분이 작년에도 답이었고 33회 때도 답이었고 32회 때도 여기가 답이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부연 설명이었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답이라고요? 5번이 답이다. 개발 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기속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체크를 딱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정리할 수 있겠죠? 행정청일 때는 종래 공공시설은 어떻게? 무조건 무상 기속. 비행정청일 때는 종래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새로운 공공시설은 뭐 행정청이든 비행청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관리청에게 무상기소. 그래서 종래 공공시설만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죠. 종래 공공시설의 무상기속의 범위. 이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죠. 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47번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여기도 매년 출제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가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죠. 예,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 개발 행위에 따른 공공기소. 자, 이 개발 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예,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설명이 있다. 옳은 것은 두 개예요. 여기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먼저 시정군수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변경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는다.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 절차가 어떻게 돼요? 우리 6명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하잖아요. 그럼 제가 지정 앞에는 항상 뭐 있다?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지정했으면 지정했다라고 공보에 고시하고 공보에 그리고 심의는 당연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심의 거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했는데 변경할 거예요. 변경도 똑같은 행위라고 그랬죠? 변경할 때도 심의 거쳐서 변경 지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변경한다. 변경할 때는 심의를 거친다고요? 거치지 않는다. 거쳐야 된다. 심의 거쳐야죠. 변경은 똑같은 행위니까. 지정이나 변경이나 똑같은 행위니까. 네, 심의 지정 고시 하잖아요. 네, 개발 밀도 관리구역 변경할 때도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죠. 자,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이인원이 된 날까지. 요 지문도 33회 때도 나왔었어요. 그죠? 자, 여기는 작년에 나와서 33회는 몇 년이 나왔어요? 3년이 나왔잖아요. 3년.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의무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설치될 기반시설 종류, 위치, 규모 등을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구역이 지정돼 그래서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역이 지정되면 몇 년 이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1년 기일. 할아버지 기일은 언제? 그죠? 기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1년 이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되죠. 만약에 구역이 지정됐는데 1년 이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1년 경과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 걸로 본다. 그래서 1년입니다. 그리고 해제는 다음 날 1년 이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다음 날. 근데 이거하고 비슷한 틀이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몇 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돼야 돼. 그때는 3년. 그래서 아까 시료가 3년짜리 있었잖아요.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지정의 효력이 상실하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시료는 3년, 기반시설 부담구역 해제는 1년. 3년, 1년 구분하셔야 돼요. 자, 살려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시료 해제는 무조건 언제? 다음 날. 이런 질문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날. 그날이 아니고 다음 날.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다음에 3번은 시정군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무자가 지자체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기반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된다. 자, 이적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됐어요. 학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했고 일정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 학교 설치 비용을 내게 합니다. 자, 그러면 설치 비용 부과권자는 누구예요? 우리 6명 관할구역의 장이 부과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 허가 받죠. 그러면 우리 6명은 관할구역 장은 여러분이 허가 받으면 얼마 이내에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돼요? 건축허가 받으면 2개월 이내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되죠. 건축허가 받으면 부과 시기입니다. 부과권자는 6명이고 그리고 부과 시기는 건축 허가를 받았다. 납부무자가 건축을 받았다. 그러면 2개월 이내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되고 납부무자는 언제까지 설치 비용을 내야 돼요? 부과 시기, 사용 시기, 부과 시기, 납부 시기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부과는 2개월. 그리고
납부무자는 언제까지?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해야죠. 납부무자는 이 건물 도와주면 사용하려면 사용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부가 시기는 건축허가 받고 2개월 이내 부가, 건축허 후 2개월 내 부가. 그러니까 납부 시기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부가 시기, 납부 시기. 여기는 3개월 틀렸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부가잖아요. 부가. 허가권자가 이제 우리 6명이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데 허가 받으면 6명은 2개월 이내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됩니다. 자, 보시고. 그다음에 4번 시장 군수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이렇게 같이 문제 물어볼 때는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 대한 설명인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인지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 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의 의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4번은 시장 군수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개발 밀도가 높으니까 규제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는 그죠? 돈 내게 하는 게 아니라 개발행위 하지 말라고 규제하는 거잖아요. 건폐 용적률 강화하는 거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되면 당해지게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 한도 몇 %? 50% 범위에서 용적률 강화해요, 완화해요? 강화한다. 그러면 여기는 4번 지문은 맞나요? 용적률 최대 한도 50% 범위 내에 강화한다. 용적률입니다. 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여기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서는 용적률 최대 한도 50% 강화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구분을 잘 하시고. 4번 4번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 나왔네요. 5번 나왔네요. 5번에. 여기 3번은 부가권자는 건축허가 받으면 2개월 이내 부과를 하는 것이고 납부무자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된다고요? 사용 승인 신청 후 7일까지가 아니라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해야 돼. 사용 신청 전까지 설치 비용을 내야 돼요. 안 그러면 설치 비용 안 내면 사용 승인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설치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 시기, 납부 시기. 부가는 2개월 이내 부가. 납부무자는 납부 시기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즉 사용 신청 전까지 설치 비용을 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합니다. 이 부분들은 뭐 지금 계속 매년 뭐 출제되고 있으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꼭 체크를 하시고요.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 이 부분들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3회 최근 3년 연속 출제됐어. 우리 지난주에 문제 풀었으니까.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난개발 방지하게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죠.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되면 여기도 성장관리계획 수립되잖아요. 지구대 단위계획하고 똑같은 놈이잖아요. 그러면 성장관리계획 수립되면 성장관리계획대로 여러분이 개발행해야 되죠. 그러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어디다가 지정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할 거 녹관 농자,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요. 녹관.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주거 상업 공업은 지정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자, 어디가 지정한다고요? 녹관 농자, 녹관 농자의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그래서 뭐가 예상되는 뭐 주거적, 뭐가 예상되는 상업적 그런 거 나오면 무조건 틀린 문장이에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관 농자의 난개발에 우려가 있는 지역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8번은 3번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시고 틀리면 안 되겠죠? 자, 녹관 농자 틀렸어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49번. 시가조정구역. 시가조정구역도 지난 33회 때 풀었죠. 32, 33회 때 출제했죠. 33회 때는 행위제한이 나왔고 여기는 시가조정구역 전체적인 내용들 내었습니다. 용도구역. 자, 시가조정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나서. 시가조정구역. 1번. 시가조정구역은 제가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질서 여기도 난개발 방지하게서 충분한 우리가 개발계획 수립될 때까지 개발행위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게 시가조정구역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시가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게 시가조정구역이에요. 그럼 그런 시가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 시도지사가 뭘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잖아요. 기본 계획 아니잖아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 나머지 지문 다 맞아요. 근데 여기는 기본 계획이 아니라 관리 계획이다.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이죠. 자, 그래 보시고. 자, 그러면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것은 시가조정구역은 무질산 난개발 방지하기에서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 하지 마라고 개발행위 금지 기간. 이 개발행위 금지 기간을 시가 유보 기간이라 그래요. 시가 유보 기간은 최소 몇 년? 최소 5년, 최대 20년. 유보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유보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한다. 유보 기간. 최소도 있고 최대도 있다는 기준 기억하셔야 돼. 그냥 20년 이내에서 도시군 관리 결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5년 이상 20년 이내. 이 최소 기준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용도 구역과 큰 차이가 뭐예요? 시가 조정 구역은 우리가 용도 구역이란 개도시 수입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용도 구역은 개도시 수입인데 다른 것들은 지정하고 해제해야 끝이 나는데 시가조정구역은 지정하고 해제하지 않아도 법률의 규정에서 지정의 효력이 상실하는 실효가 있다는 이야기야. 다른 것들은 실효 규정이 없는데 요 놈은 실효가 있죠. 자, 시가조정구역의 지정의 효력은 언제 효력이 상실해요? 자, 유보기간이 아까 5년 이상 20년 이내에 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실효는 그 유보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유보기간 10년 정했다 그러면 그 10년이 된 다음 날 지정의 효력이 상실하는 거예요. 실효는 유보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그런데 실효됐으면 이 사실을 뭐 해야 돼? 실효됐습니다라고 고시해야 돼. 누가 고시해야 돼요? 시가조정구역 지정하는 국장도 지정할 수 있고 시도의사도 지정할 수 있죠. 국장은 국가기획과 연계되면 지정할 수 있었잖아요. 얘들이 지정권자가 실효고시해야 돼요. 근데 3번을 보니까 3번 봐봐요. 이 말장난 들어왔어. 기술 들어온 거지. 기술. 자 보니까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나면 국장, 시도의사는 이를 고시해야 되고 시가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그 고시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자, 어떻게 돼요? 시가 조정구역의 실효는 그 유보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법률의 규정에서 유보기간이 10년이다 그러면 그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니까요. 다음 날 효력을 잃고 효력을 잃었으면 실효를 고시해야 된다는 이야기. 이 고시를 다음 날이 아니라 실효됐습니다라고 고시하면 그 고시를 다음 날이 아니라 유보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유보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지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나야 돼요. 실효 고시를 다음 날이 아니라 다음 날만 죽어라고 외워놓고 그날인지 무슨 날 유보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그리고 실효됐습니다라고 국장 시도의사는 고시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고시를 다음 날이 아니고 자 그래서 틀렸고 자 그러면 시가조정구역은 개발행위 하지 마라고 개발행위 금지하죠. 그러면 시가조정구역에서 그 안에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군 계획 사업도 원칙은 안 되죠. 근데 어떨 때 가능해? 시가조정구역에서 원래 개발행위 금지가 목적이니까 국방상 공익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요청을 하고 그리고 장관이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합니다라고 요청하면 누가 답해야겠어요? 국장이 답해야죠. 국장이 시가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요? 도시군 계획 사업할 수 있어요. 그럼 4번이 어디다 틀렸어요? 주민이 요청, 주민이 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을 하면 그래서 또 도시사가 아니에요. 국장이 여기는 국장이 시가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하나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민 요청이 아니고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고 여기는 국장, 도지사가 답하면 안 되지. 장관이 요청했으니까 국장이 시가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주민 요청하고 도지사가 답하는 게 아니라 장관이 요청하고 국장이 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시가조정구역에서는 임목의 벌채, 조립, 육림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원래 시가조정구역 개발행위 금지잖아요. 근데 법정된 행위 허가 받아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육림, 조립, 육림, 벌채는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다. 여기 국장이고. 써놨네. 괜히 썼네. 자, 여기 국장이고. 자, 여기는 어디다 틀렸어요? 5번은. 허가 없이가 아니라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다. 시가조정구역은 허가만 있고 신고는 없어요. 원래 개발행 금지인데 법정된 행위 허가 받아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다가 틀렸습니다. 자, 보시고. 그래서 시가조정구역 실효는 언제 된다고요? 유보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에서 정한다고 그랬죠. 이게 실효되면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을 딱 하시 바랍니다. 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그러니까 아까 도시군계획 시설이 나오더니 시설 사업까지. 이 도시군계획 시설 파트가 두 문제나 나온 거예요, 지금. 아까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것도 봤죠. 자, 이제는 시설 사업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우리는 그를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그랬고,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 사업을 무슨 사업?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자, 틀린 것은 자, 1번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 기반시설이 있는데 그게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우리는 그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했잖아요.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1번 질문 맞아요. 기반시설이 있는데 그게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고 결정된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사업을 시설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1번 질문 맞. 근데 이 시설 사업에서는 제일 잘 물어보는 게 시행자와 시행자 지원 조치에 관련된 규정을 잘 물어본다고 했어요. 자,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원칙은 자기 잠깐 보세요. 원칙은 누가 사업을 해야 돼요? 결정됐으면. 원칙은 관할구역에서는 관할구역의 장이 6명이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 우수가 원칙적인 시행자예요. 6명이 시행자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리계획 위반하는 것처럼 이 위반한 인접적이 포함돼서 사업을 할 거예요. 그때는 누가 사업을 해요? 협의회에서 시행할 자를 정합니다. 협의회에서 시행할 자를 정해. 근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협의가 안 되면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중에서 지정해주고 그리고 또 협의가 안 되는 지역이 시도에 걸치면 그때는 누가 지정해주고 국장이 지정한 관리계획 위반하고 똑같아요. 자, 국장이 지정한다. 자, 국장이 지정한다. 협의가 안 될 때 이야기입니다. 협의가 안 될 때 같은 도일 때는 도의사가 지정하고 협의가 안 되는 지역이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 시행할 자를 지정해 준다. 시행자 지정.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가 이게 쓸 공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도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시행자 지정이 제일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2번을 보니까 여기 보세요. 자, 2번은 이 같은 시설 사업이 지금 같은 도 안에서 시행이 된대. 그러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대.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는 걸치면 인접청하면 무조건 협의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이때 같은 도일 때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중에서 지정해주고 그 협의가 안 되는 지역이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 지정한다 그래야죠. 그죠? 협의가 안 될 때 이제 누가 지정해 주는 것이고 인접이 나왔다 걸쳤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협의하여 시행할 자를 정한다. 그래서 이제 협의가 안 되면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시행자 파트 거기도 잘 정리를 딱 해주셔야 됩니다. 시설 사업에서는 시행자가 제일 잘 나온다니까 시행자고 시행자 지원 조치에 관련된 규정들. 여기는 틀린 것은 답은 2번이 틀렸나요? 2번이 틀렸다. 자, 그다음에 그런데 이런 행정청만 시행자 될 수 있나요? 행정청이 아닌 자도 시행자 지정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는 LH 같은 공공사업자도 있고 현대나 삼성 같은 민간사업자도 있죠. 그런데 이런 공공사업자가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동의를 얻어야 된다든지 이런 요건이 필요해요? 공공사업자는 동의 없이도 LH 시행자 지정 받을 수 있잖아요. 동의 없이도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단 민간 사업 시행자가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민간 사업자가 시행자 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요건이 필요하죠. 공공사업자는 지정을 받을 때 어떤 지정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LH는 동의 없어도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민간 사업자가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해요? 그 대상 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뭐 해야 되고 소유해야 돼요.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민간 사업자는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 요건. 민간 사업자 행정처의 아닌 자가 시행자 될 때 이야기입니다. 예, 소유 요건,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소유 요건, 동의 요건. 시설 사업의 시행자, 민간 사업자 시행자 지정 받으려면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LH잖아요. LH니까 동의 없이도 시행자 지정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또 한 번은 LH는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시행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바꿔서 또 한 번 나온 적도 있어요. 자, 그래서 공공사업자가 시행자 지정 받을 때는 동의 필요하지 않다.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자, 그다음에 예, 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자,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죠. 그러면 실시계획이 뭐예요? 사업계획이잖아요. 예, 설계도면 빼고 공사, 착공, 준공,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계획에는 사업 착수 예정일, 준공 예정일 포함된다. 당연한 이야기고. 자, 그리고 시행자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대로 사업 실시계획대로 사업하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다시 사업 시행대로 원상 회복 명령 내리고 그에 불응하면 대집행할 수 있더라. 이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들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 정리를 시설 사업의 시행자, 시험자 지원, 보호 조치 이런 규정들 체크하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용어 파트에서 제가 제일 잘 나오는 파트가 기반시설의 분류 기억하는 거라고 했죠. 우리 법에서는 기반시설은 다음에 시설을 말한다. 근데 기반시설을 7개로 나눠놨잖아요. 교통시설에 해당되는 기반시설, 그리고 또 공간시설에 해당되는 기반시설. 우리 여기는 이제 빵꾸노트 맨 앞에 있는 용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 이제 맨 앞에 용어. 자, 그러면 이 분류 기억하시라고 했죠. 자, 교통시설,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교통시설인가요? 예, 교통시설,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자동차 정류장, 그리고 주차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근데 여기 조심할 거 면허시설만 나와도 기반시설이고 교통시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교통. 그래서 그 분류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공간시설. 공간시설은 뭐가 공간시설이었어요? 예, 휴식 공간. 그래서 공원, 광장,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는 공간시설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휴식 공간 생각하죠. 휴식 공간. 맞죠? 자, 유통 공급 시설은 어떤 느낌으로? 말 그대로 유통 공급이죠. 유통 시설 공급이 뭐예요? 전기, 수도, 가스, 통신. 그죠? 그리고 또 공동구, 시장, 유류 저장 이런 것들 다 유통 공급 시설. 그래서 유통 방송 통신 시설 공급 시설 맞습니다. 자, 공공문화 체육 시설. 공공문화는 어떤 느낌으로? 공공문화. 그래서 학교라든지 청사라든지 문화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연구시설, 복지시설 이런 느낌. 그러니까 학교, 공공문화, 체육시설. 자, 보건위생시설. 보건위생시설은 뭐라고 했어요? 죽음. 그래서 장사시설, 도축장, 그리고 종합의료시설은 보건위생시설이죠. 그러면 환경기초시설. 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무슨 시설이에요? 환경기초시설. 환경기초시설. 더러운 거 처리하는 거. 그래서 여기 기억 환경기초시설 5개 무조건 암기. 환경기초시설 5개 무조건 암기. 어떻게 정리했어요? 폐하수, 빗물. 폐가 뭐예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폐가 폐차장, 하가 하수도, 수가 수질 오염 방지 시설이에요. 수도 구지 마시고 수도는 유통공급 시설이고 수질 오염 방지 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 예, 그래서 폐폐하수 빗물 5개 외워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
세 번이나 물었어요. 이것도. 자, 이 용어 파트에서 제일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답은 5번이죠. 자, 그다음에 자, 용적률, 거원별 용적률 이것도 꼭 나옵니다. 용적률이 거원별이 한번 용적률이 한번 교대로 나오니까 이거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 거원별 용적률이 교대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용적률, 근데 용적률을 32회, 33회 때도 2년 연속 출제가 되고 있죠. 근데 용적률에서 제일 잘 물어보는 게 요 세 개예요. 준주거적의 용적률이 클까요? 중공업적의 용적률이 클까요? 이래나. 어디가 커요? 준주거적이 범수항 최대치 500이니까 커요. 공업적은 최대가 400입니다. 그래서 준주거적은 500, 중공업적은 400. 그리고 비도시적의 용적률은 80이죠. 근데 계획관리적은 100. 요 세 개는 꼭 숙지를 해 놓으시면 돼요. 제일 잘 물어보니까. 예, 준주거적 500, 중공업적 400, 계획관리적 100.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용적률 최대 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큰 거. 이제 여러분 다 정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훅 들어갑니다. 근린상업적 얼마예요? 중일 6은 1500에서 1500, 1300, 1900, 1500, 1300, 1100, 900. 중일 6은 얼마예요? 네, 중일 6근 그랬잖아요. 근. 900이죠. 용적률 900%. 1500에서 마이너스 200씩 감소하라고 그랬잖아요. 중일 6은 마이너스 200씩. 그죠? 자, 중공업적. 나오잖아. 중공업적. 이제 중공업적 얼마? 400. 준주거적 500. 그리고 준주거적 500이라고 그랬잖아요. 500. 자, 보존 녹지. 녹지적은 도시 안에 유일하게 100도 안 나오는 게 보존 녹지라고 했죠. 보존 녹지는 80, 자연 녹지, 생산 녹지는 100. 그리고 비도시적은 용적률 80인데 계획 관리적만 100. 100. 자, 그래서 이 세 개는 좀 잘 외워 놓으셔야 이게 용적률 물어볼 때 항상 물어봤던 부분이니까 거원별 용적률 이게 순서대로. 자,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자,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에 53번. 좀 쉬었다 하죠.